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칩 불황기, 칩 업체의 다양한 생존기라는 관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유례 없이 길었던 그 칩 호황기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칩 기업들은 기술적 관점뿐만 아니라 비용 관점, 마케팅 관점 등에서도 보다 예민해져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인지 올 하반기에 칩 산업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GPU 시장에 멀티칩 제작 방식, 그 MCM이 도입되는 것을 첫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 MCM이란 따로따로 칩을 만들어 합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원칩 안에 모든 것을 우겨넣는 모노리식 제작 방식 대비 원가 절감은 물론이고 제조 수율 면에서도 더 유리합니다. 이미 그 AMD가 CPU 분야에서 이 방식을 적용해 왔는데요. 올 연말 나오는 그 AMD 제품부터 GPU에도 MCM을 적용하게 됩니다. 당장 제품 발표 일정도 나왔습니다. 그 AMD는 다음 달인 11월 3일 그 라데온 RX 7000 GPU를 공개합니다. 앞서 AMD는 이 라데온 RX 7000 시리즈부터 MCM 구조로 제작될 것임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 MCM 구조 도입은 결국 최근 급속도로 발달한 미세 공정과도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칩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고 단일 칩 형태로 제작하게 되면 수율 악화로 제작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칩의 향상된 성능과 수율, 단가 등을 두루 생각해 본다면 MCM으로의 칩 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수준인데요. 이번에 GPU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MCM 구조는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칩 포트폴리오, 제품군을 다양화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MCM 구조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외신에서는 AMD가 GPU에서 MCM 구조를 채택하면서 일부 다이를 그 삼성에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제품 발표가 임박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칩 그 다이가 TSMC에서 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 MCM 도입을 통해서 제작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뿐만이 아닌데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 아이폰 14를 발표하면서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의 급을 확실히 나눴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아이폰 13과 같은 5나노 칩인 A15 바이오닉이 그 14 프로엔 애플 최초의 4나노 칩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A16 바이오닉을 적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A16 칩도 4나노가 아닌 5나노 공정 칩입니다. M4 노드 자체가 4나노 공정이 아니라 5나노 공정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애플이 4나노 칩이라고 약간 분식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업체로서는 제품급을 나눠서 마케팅 타깃을 더 정교화해서 제품을 더 팔겠다는 의미가 담긴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로서는 실패로 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외신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14 출시 2주 만에 주력 제품인 아이폰 14 플러스 생산을 40% 정도 줄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4와 14 플러스의 그 예약 판매도 나쁨 수준에 해당될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제품 세분화 전략이 실패했다는 말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아이폰 14와 14 플러스의 출하 예상치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인 11월에 제품 가격이 인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거밍치 애널리스트의 전망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달리 보면 칩 불황기에 소비자도 지갑을 여는데 더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품 가격은 비싸지만 눈에 띈 성능 업그레이드는 거의 없는 폰에 돈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이요. 그 애플은 14 프로, 14 프로 맥스를 조만간 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AP가 거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이폰 14는 전반적으로 존재감이 미미한 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생각입니다. 이 얼마 전 AP 적용 노드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5나노 칩인데 4나노 칩이라고 광고하는 현상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런 현상도 칩 불황기와 견주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칩 스펙을 얘기하기에는 가격은 인플레로 다락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칩 스펙에도 기름칠을 할 수밖에 없는 세트 업체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수주 가격을 놓고 이견이 많아지는 것도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가령 애플, 엔비디아가 TSMC 웨이퍼 가격 인상에 반발해서 가격 인상 통보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금세
그 팹리스들이 TSMC의 칩 가격 인상안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이슈가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팹리스 입장에서 보면 이 값비싼 노드를 적용하는 데 따른 편익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미세공정 적용이 최첨단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칩의 세대당 개선 속도는 갈수록 더뎌지고 있습니다. 팹리스로서는 비싼 값을 주고 첨단 노드를 빨리 적용할 유인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파운드리는 투자비 해소를 위해서 값비싼 노드를 유인하지만 팹리스 입장에서는 자칫 호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수주 가격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팹리스, 파운드리 할 것 없이 미중 갈등에 따라서 피해 금액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는 예전 같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팹을 짓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데 따른 비용이 커지고 있고 팹리스들은 중국에 칩을 못 팔고 있습니다. 칩 주문 감소는 당연히 파운드리에도 타격을 주는 요인이죠. 가뜩이나 칩 불황기라 힘든 상황인데 더 갑갑할 수밖에 없습니다. TSMC 삼성 입장에서는 장비 업체에게는 수주 가격을 내려달라고 압박하고 있고 팹리스에게는 칩 가격을 올리는 시기로 투자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는 게 유리합니다. 팹리스는 이런 게 파운드리의 갑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의 마찰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칩 불황기 기업들의 그 다양한 생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